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019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의 1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부산방송이 1년 동안 취재했던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해 2019년 부산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10위부터 6위까지 이슈들 전해드립니다. 영상 보시죠.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이고 가게 업주들도 일본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며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불매 운동은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의 예약률은 보름 만에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월 1일 주 첫 번째 주는 그렇게 이제 막 발생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두 번째 주부터 조금 영향이 보이더라고요. 5, 60% 정도 수준이 아닌가 전년 대비해서 단체분들이든 아니면 FIT분 개인분들이든 조금 취소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한 일본 관광객 감소도 수치로 드러났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알려진 7월 첫째 주 일본을 오가는 국제선 탑승률은 66%로 전주 대비 8% 줄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은 6개월이 지난 지금 더욱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6편 운항하던 부산 대마도 항로 여객선은 이달 중순부터 일본 선사가 운영하는 여객선만 남고 모두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승객 수가 불매운동 전보다 90%나 줄었는데 특히 대마도는 95%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항공편도 지난달 일본 노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과 함께 부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가와 마크 등 학교 상징물에서 일제 잔재를 없애자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구청장들이 일본 규탄 챌린지에 동참하는가 하면 기초의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시의회가 지난 10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산시와 교육청은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의 정상과 기업 CEO,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메가 이벤트에 모든 관심이 부산으로 집중됐고 각국 정상들은 부산의 관광과 산업 현장 등을 둘러보며 선진 정책과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참가국들은 경제와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공동체 비전을 밝히는 부산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각국과의 경제 협력으로 인한 경제 영토 확장 그리고 신남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부산은 이번 특별 정상회의 기간 지역 기업들의 신남방 시장 진출을 비롯해 영상과 관광, 해양, 스마트시티, K뷰티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가 관심 의제로 채택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부산시와 과기부가 추진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첫 후속 사업이기도 한 ICT 융합 빌리지는 2024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해운대에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특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산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회의 기간 중 아세안 정상들은 부산이 보여준 블록체인, 핀테크, AI, 5G 기술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회의 기간 중 정상들에게 한아시안 스마트시티 포럼을 제안했고 부산시가 주도해 설립할 것입니다.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협력의 중심지로서 부산의 잠재력을 세계에 입증한 자리이자 부산이 아세안의 허브 도시로 떠오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부산시는 자평했습니다. 지난 2월 첫 발을 내디딘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부산시는 연결과 균형 그리고 혁신으로 부산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부산 대개조는 만덕 센텀 지하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통해 단절된 도시를 잇고 사상공단과 센텀, 북항, 영도, 문현지구의 스마트시티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부산은 물론 울산과 경남까지 포함한 남부 경제권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변화와 혁신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순회하며 대개조 정책 비전을 알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화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와 영도구가 손잡고 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동네 물량장 바로 여기 앞에 영도 연안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동네 물량장 재생 사업을 통해서 영도가 부산 대개조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원도심의 부흥을 위해 원도심 대개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한 부산혁명이 원도심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영도구 등 사업 대상에 포함된 원도심 6개 지역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원도심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이 원도심 부활을 위한 대변혁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월 2일 오후 3시쯤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 2부 능선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번졌고 인근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 학교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등 이 일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이 이제 붙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근데 집이 오니까 뭐 따다닥 소리가 났어요. 불 타는 소리가. 그래 너무 보니까 이거 전체가 이거 불이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모두 3천여 명의 인력과 헬기 18대가 투입되고 인근 소방력까지 투입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돼 진화 작업에 나선 끝에 18시간 만인 3일 오전 9시쯤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산된 피해 면적만 산림 20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정도가 불이 탄 뒤였습니다. 부산에서 역대 세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산불이었습니다.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도 수차례 재발화하면서 헬기가 투입되고 소방당국과 경찰 등 진화 인력이 곳곳에 투입돼 잔불 정리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또 5일 자정께는 운봉산과 기장 고촌 지역 등 두 곳에서 불이 나고 기장 남대산 정상 인근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화재 소식이 잇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당초 산림청과 부산시, 소방과 경찰은 운봉산 산불이 입산자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합동 감식에 들어갔는데 밝혀진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었습니다. 운봉산 3부 능선에서 수년 전부터 텃밭을 가꾸어오던 60대가 폐 비닐 등 농사 폐기물을 모아 태우던 중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며 산불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임야가 잿더미로 변한 지 8개월. 해운대구는 운봉산 산불 피해 지역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88만 제곱미터 가운데 산림이 40% 이상 훼손된 47만 제곱미터를 복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목을 심어 산림을 되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재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되기까지는 20-30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월 4일부터 부산 지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혜택을 받은 학생은 모두 2만 8천 명.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되고 2021년에는 부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올해까지만 봤을 때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1,690억 원. 이 예산은 부산시가 40%, 부산시 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데 시작 전부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7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 힘을 모은다는 취지였지만 부산시가 부담하는 40% 예산 비율에는 구군 부담이 포함됐는데 부산의 16개 구군 부담 예산은 모두 169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22억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부산시와 구군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부산시는 구군과 추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비용 부담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것도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구군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재정을 어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같이 못하는 부분이고 올해 만일에 못하는 구가 있다면 그 이제 시에서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이고 그러면 처음에 먼저 참여한 구군이랑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참여한 구군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결국 부산시는 시가 전액을 부담하고 이후 협의를 거쳐 구군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급식 단가도 지난해 3,690원에서 3,91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만큼 올해 학교 급식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2021년 부산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 그 종착지를 향한 보편적 교육 복지에 닻이 오른 한 해였습니다. 새해 맞이하는 첫 해는 그 의미가 남다르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돋이 명소를 찾는데요. 부산 해운대 해돋이 명소를 김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평선 넘어 붉은 기운이 퍼지고 커다랗고 밝은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산에서 바다와 어우러진 새해 첫 해의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첫 번째는 해운대 수욕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전 6시부터 해운대 해맞이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맞이 기원 공연과 새해 인사, 복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서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송정해수욕장에서도 새해 첫 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서퍼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해를 맞이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고 함께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에는 경자년을 상징하는 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포토존을 설치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개장한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일출 명소입니다. 발 아래로 바다가 펼쳐져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으로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빨갛고 풍성하게 핀 동백꽃이 장관인 동백섬도 새해 첫 해를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자년 새해 첫날 아침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해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 1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영하 1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해돋이 보실 때에는 참고하셔서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의 붉고 힘찬 첫 해의 기운을 해돋이 명소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강서구 록봉민속박물관이 올해를 끝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2년여의 휴식기를 거친 뒤 인근 대항분교로 자리를 이동해 새 출발할 계획이지만 전시품 보존과 운영 공백이라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덕도에 남아있는 마지막 목재 어선입니다. 신항 개항 이후 고깃배들이 대형 선박을 피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현대 생활사 변천을 체험할 수 있는 록봉 민속박물관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록봉 민속박물관은 지난 2011년 천성분교의 폐교와 함께 줄곧 9년여를 이 자리에서 함께 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박물관 측은 내년 3월까지 건물을 비우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전시품 보존과 대체 부지로 선정된 대항분교가 리모델링되는 기간까지 발생하는 2년여의 공백입니다. 전시된 2천여 점을 비롯해 소장 자료만 모두 6천여 점에 달합니다. 건물과 저희와 박물관이 동고동락을 한 그 시점에 같은 시점에 시작한 만큼에 이제 더욱더 문화자산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입장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현재 비어있는 예전 가덕도동 주민센터 건물을 박물관 측에 임대해주는 방안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덕도 동사가 이전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가전시라도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든지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갔다가 나중에 오든지 그거는 이제 녹봉 측에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교육청은 박물관과 강서구청이 대항분교로 이전할 때까지 운영을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천성분교는 앞으로 교직원을 위한 힐링센터로 단장해 자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사회적 질병으로 불리는 외로움, 내년 한국 사회 키워드가 외로움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외로움 치유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반년 외로움 치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부산형 스마트 복지관을 도입해 외로움 치유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제정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6개월간의 분석을 거쳐 외로움 치유의 핵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시간과 재물을 설계하는 외로움 치유 컨설팅입니다. 박 의원은 외로움으로 인한 고립이 열악한 경제 상황과 알코올 의존 등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때문에 외로움을 단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부산형 스마트 복지관 설립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스마트 복지관은 건물처럼 물적 공간 없이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체계를 말합니다. 외로움 치유 컨설팅의 주체로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고독사나 자살, 각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방식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사후 대책에 가까웠다면 이 스마트 복지관을 통한 그 시간 관리, 재무 관리는 그 외로운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리고 이제 사전 대책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기존 복지제도에서 외로움에 특화된 부산형 스마트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부산의 206개 읍면동의 약 30%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외로움과 그 고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인 일종의 이제 부산에 특화된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사나 이제 자살이 워낙 많은 부산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독사를 좀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한국 사회 키워드로 떠오르는 외로움, 그리고 부산에서 더욱 커지는 외로움 치유 목소리. 부산형 스마트 복지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으로 외로움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대형 이상 화물차 통행료가 내년부터 2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부산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거가대교 대형 화물차 통행료를 2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대형 차종 통행료도 3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하됩니다. 거가대교는 거리 단축 효과가 크지만 비싼 통행료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주 5회 부산과 거제를 오가는 화물차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정도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정구의 아파트 관리비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정구의 아파트 관리비는 1제곱미터당 평균 1,87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산시 평균보다 160원, 전국 평균보다 354원 낮은 것입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도 부산시와 전국이 각각 1.44%, 1.64% 증가한 데 비해 금정구는 0.64%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정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팀을 신설하고 관리지원단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 것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